자, 이제 공지사항 공지보기에 해당되는 것을 하는데 페이지가 유지가 돼야 돼. 페이지 정보나 이런 내가 클릭을 했던 내용들이 4페이지인데 글보기를 클릭하면 이쪽에 가서 넘겨서 받아야 돼요. 근데 현재 여기서는 이제 글번호만 지금 넘겨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 앞에서 요 view.jsp 앞에 뭐가 있었죠? list.jsp가 있었죠. list.jsp에서 클릭을 했을 때 넘기는 쪽에서 정보를 넘기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넘겨서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list.jsp를 가시는 거죠. list.jsp. 노티스의 list.jsp입니다. list.jsp에 가셔가지고요. 클릭하는 데 가시는 거예요. 클릭하는데 여기 있죠? 그런데 넘버밖에 안 넘어가고 있죠? 그래서 넘버만 지금 작업을 하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용부 한 개짜리 찍은 데다가 n 붙이시고요. 그 다음 페이지 정보 넘기게 되죠? 페이지 이꼬로 1로 써놨겠습니다. 그 데이터 교체하셔야 되고요. 1 쓰시고요. n 사용하시고요. 그 다음 퍼페이지 넘버 넘기죠? 퍼페이지 넘 이런 거 데이터 넘기게 되고 10 이꼬로 10 이렇게 넘기셔야 됩니다. 그 검색하는 게 있다면 검색도 넘기셔야 돼요. n 쓰시고요. 이제 키 넘기게 되고요. 지금 이제 저희가 그 메뉴를 넣을 때는 검색한 내용도 같이 넘어가야 되니까 키도 넘어가야 되고요. 키는 그냥 이꼴만 써놓겠습니다. 그 다음에 검색하는 단어 워드도 넘어가야 되죠. 워드 이꼴로 해서 데이터가 넘어가야 돼요. 되시겠죠? 요걸 어디서 찾느냐 이런 얘기인데 넘어갈 데이터 넘겨야 될 데이터 전부 다 했고요. 넘버만 넘기는 게 아니라 이제 페이지, 퍼페이지 넘, 키워드 이런 걸 전부 다 넘기셔야 되는데 여기 1 지우시고요. 달러 중간에 열고 페이지 오브젝트에 보세요. 페이지 오브젝트에 보시면 여기 페이지라는 정보가 있습니다. 저장돼 있으니까 이걸 갖다가 사용을 하자 이렇게 쓰시면 되겠고요. 퍼페이지 넘버도 페이지 오브젝트 객체에 있으니까 여기 10번 지우시고 이렇게 지우신 다음에 그 퍼페이지 넘 퍼페이지 넘 이렇게 해서 해당되는 거 써주시고요. 키도 마찬가지 달러 쓰시고 페이지 대신에 키를 붙여서 사용한다. 워드도 마찬가지 이꼴 뒤에다가 워드를 붙여서 사용한다. 워드 이렇게 붙여서 넘깁니다. 넘길 게 되게 많네요. 그죠? 그래서 넘어갈 때에 이게 제대로 넘어가는지 보시면 이제 공지 리스트에서 새로 고침을 해보는 거죠. 새로 고침을 해보시면 이게 나오는데 이제 클릭을 하면 여기 정보가 이렇게 넘어가는 게 아니라 페이지도 넘어가고 퍼페이지 넘어가고 검색을 안 했기 때문에 키하고 워드는 비어있는 걸로 넘어갑니다. 되시겠죠? 이렇게 해가지고 데이터가 넘어가야 돼요. 여기서부터가 이제 시작인 거죠. 그러니까 URL을 항상 보면서 데이터가 잘 넘어가는지 확인해라. 되셨나요? 이렇게 확인해 주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하실 거는 view.jsp에서 데이터를 받으니까 view.jsp에서 데이터를 받는 걸로 쓰셔야 되겠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view.jsp를 엽니다. 노티스에 view.jsp를 더블 클릭해서 엽니다. 열어보시면 전달되는 데이터 넘버만 받았는데 그 외 데이터를 전부 다 받아야 되는 거죠. 전달받는 데이터가 넘버만 있는 건 아니죠. 페이지, 퍼페이지 넘, 그 다음에 그 워드, 키 이런 것들 전부 다 받으셔야 돼요. 아시겠죠? 받아 쓰셔야 되고요. 이런 것들을 이제 그 넘버는 따로 변데 페이지 정보는 그냥 그 리퀘스트 하면서 저기 하시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리퀘스트에서 이제 넘어오는 페이지 정보 전달되는 페이지 정보를 받으면서 생성되는 이제 페이지 오브젝트를 쓰는 거죠. 페이지 오브젝트를 만들어 쓰시는 거예요. 자, 페이지 오브젝트에 해당되는 이런 클래스에 해당이 되고요. 컨트롤 스페이스바 눌러서 페이지 오브젝트로 써놓을게요. 이거를 쓰시고요. 저희가 페이지 오브젝트에 보시면 페이지 오브젝트에 스태틱으로 저희가 메소드 단계 만들었어요. 그게 get instance라는 거고요. 리퀘스트를 넣어주면 이게 이제 그 페이지와 퍼페이지 넘 이런 정보를 받도록 되어 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get instance 해가지고 쓰시면 페이지에 해당되는 거 받아 처리하고요. 그 다음 퍼페이지 넘 처리하고요. 키하고 워드는 여기서 받아요. 봤죠? 받으시고요. 넘버는 따로 받았죠? 뷰스에 보시면 그 넘버는 여기 따로 받아서 처리하는 걸로 쓰고 있습니다. 되셨나요? 그래서 그 페이지 정보와 검색 정보, 페이지와 검색 정보를 이렇게 받아가지고 페이지와 검색 정보를 받으면서 생성되는 페이지 오브젝트의 메소드를 호출해서 사용하시면 간단하게 해결이 됩니다. 아시겠죠? 해결돼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페이지 오브젝트나 이런 거를 또 쓰시려면 여기 이제 list.jsp에 보시면 그 EL 객체를 이렇게 해서 페이지 오브젝트 이렇게 쓰시려면 뭘 작성을 하셔야 되냐면 여기에 이제 리퀘스트에 담는 거를 한 개 작성을 해주셔야 돼요. 담는 거를 작성을 해주시면 EL 객체를 이용해서 이런 것들을 이제 표시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다 이제 그 저희가 이쪽에 그 list.jsp에서 request.set attribute 해서 사용한 거를 복사하셔가지고 여기다 붙여넣기 하는 거죠. 붙여넣기 해서 써주시고요. 이렇게 쓰는 이유는 EL 객체를 쓰기 위해서 이렇게 쓰는 거예요. 밑으로 내려가시고요. 자, 다시 돌아올 때 데이터는 이제 아직 DB에서는 안 했으니까 그 뷰 서비스를 아직 완성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다시 돌아오는 거 먼저 해보시면 돌아오실 때 리스트 이렇게만 쓰시는데 여기다가 물음표 쓰시고요. 페이지 정보 넘겨야 되죠. 페이지 쓰셔야 되고요. 페이지 이꼬르 그 다음에 달러 중괄호 열고 페이지 오브젝트에서 페이지 오브젝트에서 점 페이지 객체를 꺼내서 여기다 집어넣는다. 아시겠죠? 집어넣는다. and 쓰시고 per 페이지 넘도 넘겨야 되죠. 그러니까 per 페이지 넘도 이꼬르 달러 중괄호 열고 페이지 오브젝트 점 per 페이지 넘을 이렇게 전달을 하세요. 검색이나 검색하는 거나 이런 것도 넘겨야 되니까 키도 넘겨야 되고요. 키 이꼬르 and 쓰시고 그 다음에 워드도 넘겨야 되죠. 워드 이꼬르 이렇게 쓰시고 뒤에다 똑같이 페이지 오브젝트에서 키와 워드를 붙여준다. 이렇게 붙여서 키와 워드를 똑같이 이렇게 붙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여기는 검색에 해당되는 키고요. 여기는 이제 워드입니다. 이렇게 해서 붙여서 사용하시면 되시겠죠? 붙여 사용하시면 되고요. 삭제할 때는 삭제하고 나면은 1페이지니까 퍼페이지 넘기셔야 돼요. 그런데 이제 업데이트 할 때는 마찬가지로 이 넘버만 넘기면 페이지가 다 찌그러지죠. 지금 아직 업데이트 손은 안 됐으니까 업데이트 데이터는 이제 나중에 처리를 하시는데 넘버만 넘기시면 안 되고요. and 쓰시고 페이지 정보도 같이 넘겨야 돼요. 이렇게 페이지 정보를 변수로 잡아가지고 쓰셔도 상관없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넘기실 때 다른 정보도 같이 넘기셔야 나중에 돌아올 때 이제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시고 and 페이지만 넘기는 게 아니라 수정할 때도 이렇게 그 넘버만 넘기는 게 아니라 이제 페이지도 넘기고 퍼 페이지 넘기고 키도 넘기고 워드도 넘기고 되셨나요? 되시겠죠? 네. 자, 그래서 이제 수정할 때도 마찬가지인데 수정할 때도 페이지 정보를 넘겼다가 다시 뷰로 넘어올 때 다시 이걸 정보를 가지고 오셔야 나중에 그 리스트로 갈 때 붙여가지고 리스트로 제대로 갈 수가 있는 거죠. 있을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공지에서 이게 지금 공지 보기에 해당되는 건 아닌데 리스트에서 한 개 여기 지금 4페이지입니다. 4페이지고 검색은 하지 않았어요. 피리어드도 붙여야 되네. 피리어드 넘어가면 피리어드도 받아가지고 붙이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피리어드 이게 데이터가 없으면 이제 그냥 쓰고 그렇지 않으면 있으면 이제 데이터를 받은 거를 쓰자 이렇게 쓰셔야 되겠죠. 그래서 페이지 오브젝트를 이렇게 만드시고 이제 피리어드를 세팅하는 거죠. 그 공지사항이니까 이제 공지기간에 해당되는 것을 이제 그 세팅을 해서 사용을 해야 됩니다. 쓰시려면 얘가 이제 공지 기간이 스트링 타입이죠. 스트링 타입이고요. 그다음 피리어드 똑같이 피리어드라고 써주시고요. 그 리퀘스트에서부터 받은 거죠. 리퀘스트 점 getParameter 써주시고요. 쌍따옴 찍고 저희가 피리어드라는 거 넘기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올드로 선택을 했고요. 올드 선택된 것을 이제 받으면 피리어드가 올드가 되죠. 거기에다가 페이지 오브젝트에다가 집어넣으면 되겠죠. 페이지 이게 들어온 게 없으면 그래서 if 문장하게 쓰시고 작성을 하셔야 돼요. if 쓰시고요. 그래서 피리어드가 널이 아니어야 됩니다. 널이 아니거나 쌍따옴표 그냥 찍은 게 아니어야 된다. and 쓰시고요. 쌍따옴표 찍은 바로 찍어서 사용한 거는 안 됩니다. 그래서 피리어드가 period.equals 메소드 그냥 쌍따옴표 2개 찍습니다.
이렇게 된 경우는 아니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만 저희가 이제 페이지 오브젝트에다가 페이지 오브젝트에다가 set period 이렇게 써서 피리어드를 세팅하는 걸로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나요? 작성을 해서 공지기간에 해당되는 것을 이제 페이지 오브젝트에다가 세팅을 하시고요. 세팅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갈 때도 피리어드에 해당되는 것을 여기 붙여서 돌아가야 됩니다. 여기 피리어드 안 붙였죠. 여기 글보기 할 때도 마찬가지인데 피리어드도 이렇게 기를 것 같으면은 그냥 요 뒤에 있는 URL은 따로 쓰셔도 될 것 같네요. 쓰시고요. 그래서 피리어드 이꼬르 달러 중괄호 열고 페이지 오브젝트에서 페이지 오브젝트 점 준 다음에 피리어드. 데이터가 잘 안 넘어간다는 얘기는 이제 비어 있다는 얘기는 이제 여기에 있는 변수 이런 이름이 틀려 있다 이런 얘기예요. 페이지 오브젝트가 틀려 있거나 뭔가 틀려져 있다 이런 얘기 때문에 잘 확인한 다음에 보셔야 됩니다. 피리어드도 같이 붙인다 이렇게. 자, 리스트로 잘 돌아오는지 보겠습니다. 새로 고침할게요. 새로 고침 한번 하시고요. 게시글에 해당되는 것을 클릭을 하세요. 클릭을 하시고 지금 4페이지입니다. 그리고 현재는 여기 올드 지난 공지입니다. 지난 공지. 클릭을 했다가 리스트를 클릭을 하시면 다시 4페이지고요. 이거 4페이지고 이게 지금 프리로 바뀌었네요. 프리. 이게 피리어드가 프리로 바뀌었어요. 프리로 바뀌었습니다. 자, 바뀐 이유는 저희가 조건식을 잘못 썼기 때문에. 조건식을 잘못 썼다는 얘기는 이쪽에 저희가 이제 이렇게 데이터를 받아서 쓰실 때 피리어드가 쌍따옴표가 아닌 걸로 느낌표를 붙여야 되는데 안 붙였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제대로 나와야 되는데 느낌표가 붙었어야 되는데 안 붙여놔서 프리로 바뀌어버렸다. 이해되시겠죠? 다시 한번 작성을 하시면 지난 공지 클릭하겠습니다. 클릭하시고 그 다음에 4페이지 클릭하시고 제가 글보기로 갔습니다. 여기 데이터 안 했기 때문에 부트스트랩 적용을 아직 안 했습니다. 리스트 클릭하시면 이렇게 돌아오시는데 얘가 다시 프리로 되어 있네요. 프리로 되어 있으시고 그 다음에 피리어드를 지금 현재 클릭을 했을 때 피리어드가 넘어가나? 피리어드 클릭했을 때 피리어드가 안 넘어가네요. 피리어드가 안 넘어가니까 그냥 프리로 그냥 있는 거죠. 아시겠죠? 그러면 이제 리스트에서 잘못했구나. 리스트에서 클릭해서 넘어갈 때 피리어드도 넘겨야 한다. 되셨나요? 되시겠죠? 이렇게 데이터가 자꾸 바뀌면 이런 것들을 찾아낼 수 있어야 돼요. 리스트에서 넘어갈 때부터 list.jsp 고쳐야 되는구나. list.jsp 온클릭을 하게 되면 여기 있습니다. 온클릭을 하게 되면 이쪽에서 퍼페이지넘이나 이런 거 검색하는 거 이렇게 쭉 해서 되게 길죠. 이런 것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붙여넣기 하셔가지고 피리어드도 넘겨야 되나요? 피리어드 넘기셔야 되고요. 되시겠죠? 넘기셔서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피리어드까지 세팅하는 걸로 썼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앵커 TR에서 데이터로에서 쓸 때 클릭을 하면 로케이션에서 쓰는데 넘버, 페이지, 퍼페이지 넘버, 키워드, 검색에 해당되는 키워드 넘기시고 그 다음에 기간에 해당되는 피리어드 데이터도 넘겨줘야 한다. 자, 잘했습니다. 그럼 이제 다시 이제 지난 공지 클릭하고요. 4페이지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공지 클릭했고요. 4페이지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들어가시고요. 제목을 클릭하시고 글보기로 갔습니다. 요거 현재 DB에서 꺼낸 건 아니고요. 그냥 하드 코딩 된 거죠. 그냥 이렇게 쓴 거고요. 리스트를 클릭하시면 다시 돌아오는데 지금 현재 지난 공지 올드로 되어 있죠. 올드로 잘 되어 있으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4페이지 해당되는 쪽으로 잘 들어온 걸 볼 수가 있으십니다. 자, 이렇게 해서 데이터를 주고받고 이렇게 하셔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링크 걸린 데마다 전부 다 유심히 잘 보시고 필요한 데이터를 전달받은 데이터를 잘 활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DB 처리를 할 건데요. 데이터베이스 처리를 할 때에 지금 서비스 쪽으로 가야 되거든요. 서비스는 노티스 부분에 이제 노티스 뷰 서비스인데 지금 지난번에 복사 붙여넣기 하다 말아가지고 그냥 여기 보드 뷰 서비스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 여러분들은 F2키 누르면 되고요. 저는 SVN 때문에 복사 붙여넣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면서 지금 무슨 이름으로 바꾸다고요? 이제 노티스
노티스 뷰 서비스라고 이름을 바꾸라고요. 아직 연결된 데는 아무 데도 없고요. 이쪽에 뷰 서비스는 없어도 되니까 지우겠습니다. 지우실 거고요. 지금 이제 이렇게 노티스 뷰 서비스 이렇게 해서 서비스에 해당되는 놈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처리하시는 걸로 하시면 되겠고요. 이때 필요한 거는 글 번호하고 이제 이게 뭐가 해당되는 거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쓰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인크리즈는 안 하셔도 되니까 인크리즈는 없어도 됩니다. 이제 더블 클릭 여십니다. 여시면 지금 현재 노티스 뷰 서비스 클래스 이름 바뀌어 있고요. 이제 여기 대문자로 되는 보드나 이런 보드가 바뀔 게 많죠. 컨트롤 F 누르세요. 컨트롤 F 누르시면 대문자로 되는 보드를 대문자로 되는 노티스로 좀 바꿔주세요. 이렇게 해서 리프레시 올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패키지가 문제가 생겼죠. 이게 케이스 센시티브를 하셔야 되는데 센시티브가 체크가 안 돼 있었네요. 그럼 컨트롤 G 여기 아무데나 클릭하시고 컨트롤 G 누르면 원래대로 되죠. 그리고 케이스 센시티브를 선택하시고 플레이스 올 해가지고 전부 다 바꾸시면 되고요. 요즘 패키지 이름은 올 소문자죠. 그러니까 올 소문자로 되어 있는 거, 소문자로 되어 있는 보드를 올 소문자로 되어 있는 노티스로 이렇게 바꿔라 하시고 리프레시 올 하시면 전부 다 바뀝니다. 얼추 됐고요. 됐으면 이쪽에 부요에서 노티스 부요에서 서비스에서 롱 타입의 넘버만 넘어오면 되고요. 인크리즈 이런 건 필요 없어요. 조회수 1 증가 없습니다. 공지사항에는 항목 자체가 없어요. 조회수라는 게. 그러니까 인크리즈를 한다 안 한다 이런 거 쓸 필요가 없어요. 지우시고요. 그래서 이제 노티스 DAU에서 인크리즈라는 게 없기 때문에 조회수 1 증가시키는 부분은 지웁니다. 지우시고요. 생성하고 호출한다. DAU를 생성하시고요. 뷰 메소드로 호출해서 거기에 맞는 데이터를 가져오는 걸로 고치시면 되세요. 이해되시겠죠? 고쳐서 서비스를 완성을 합니다. 자, 이제 DAU에서 뷰를 컨트롤 키 꽉 누르고 뷰를 클릭하면 뷰 메소드 클릭하면 뷰 메소드인데 리턴 타입은 보드 뒤에 뷰가 맞아요. 맞고요. 얘가 이제 맨 처음엔 널이었다가 데이터 DB에서 가져온 걸 세팅해서 쓸 거예요. 노티스 DAU의 뷰 메소드고요. 넘버가 잘 넘어오는지 안 넘어오는지 찍기 위해서 넘버를 여기다 찍어봤어요. 데이터 확인을 이런 식으로 꼭 해라. 넘어오는 데이터 잘 처리가 안 되면 꼭 해주시고요. 나중에 주석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드라이브 확인하시고요. 이거 나중에 이제 이렇게 자꾸 찍히는 거는 이제 안 찍어도 되니까 주석 처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DB 연결 완료 이런 것도 안 찍어도 되고, 이제 그 다음에 셀렉트 문장이 문제죠. 셀렉트, 넘버, 타이틀, 컨텐트, 라이터 없습니다. 라이터가 없고요. 그 다음에 스타트 데이트, 엔드 데이트, 업데이트 데이트를 가져온다. 그래서 라이트 데이트 아니고 저희가 스타트 데이트 지금 쓰시는 거는 스타트 데이트. 그 다음에 이거 한 다음에 이거 스타트 데이트로 다시 바꿔주셔야 되죠. 그래서 스타트 데이트 바꿔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를 그대로 복사하셔서 투 언더바 캐릭터 그대로 바꿔서 엔드 데이트, 라이트 데이트를 똑같이 쓰시면 되겠죠. 복사하신 다음에 히트 지우고요. 히트가 없습니다. 지우시고 이제 엔터 한번 칠게요. 엔터 한번 쳐가지고 줄바꿈 해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붙여넣기, 콤마 붙여넣기 한번 더 하시고요. 그래서 스타트 데이트, 그 다음에 엔드 데이트, 그 다음에 스타트 데이트 받아와야 되고, 그 다음에 엔드 데이트 마찬가지로 엔드 데이트라고 쓴다. 여기다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업데이트 데이트, 업데이트 데이트 이렇게 해서 업데이트 데이트에 해당되는 것을 가져와서 업데이트를 쓴다. 됐죠? 맨 마지막 콤마는 없어야 됩니다. 콤마는 없어서 이제 이렇게 사용이 되셔야 되고요. from 어디서부터 가져오냐면 이제 노티스에서부터 where 넘버가 물음표, 넘버 받아가 쓰니까 그 넘버 글에 해당되는 데이터를 가져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psmt 써주시고요. 1번은 넘버입니다. 첫 번째 물음표는 넘버니까 넘버를 가져오시는데 이거는 파라미터 변수로 지금 받아왔기 때문에 이제 오류 없이 잘 되고 있어요. 되고 있으시고요. 실행일체 생성 완료 뭐 이런 것도 이제 주석 처리 좀 해주시고요. 너무 많은 내용들이 찍히는 거는 SQL 쿼리는 좀 찍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SQL 쿼리를 찍자. 요거는 찍자라는 것은 뭐 실소를 이용해서 지금 클래스가 무슨 클래스죠? 노티스 이런 클래스는 노티스 DAO입니다. DAO 클래스의 메소드가 뭐죠? 뷰 메소드입니다. 뷰. 그래서 뷰 메소드, 뷰 메소드이고요. 메소드 있고 뭘 찍으려고 그래요? SQL을 찍으려는 거죠. SQL 땡땡 뭐 이 정도 쓰시면 되겠고 뒤에 플러스 SQL을 이렇게 SQL을 해서 제대로 찍어봐라.
오류가 나거나 이러시면 이거 긁어다가 이제 SQL 디벨로퍼에 붙여넣기를 하고 넘버 대신에 이제 그 게시글이 있는 거를 집어넣은 다음에 실행을 했을 때 실행이 돼야 합니다. 이런 얘기예요. 셀렉트 넘버 타이틀 컨텐츠 그 다음에 스타트 데이트 엔드 데이트 이런 데 썼고 그 다음에 업데이트 데이트 이렇게 받아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글번호에 맞춰서 써야 되니까 글번호 세팅을 해주시고요. 이렇게 1번에 글번호 세팅을 해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이쪽에 실행을 실제적으로 해서 RSS 하시고 널이 아니거나 넥스트 다음 글이 있다면 이제 데이터를 받아오는 거죠. 받아올 때 쓰는 거 노티스 VO 생성을 하시고요. VO set 넘버 있으시고요. set 넘버 있습니다. 넘버에 맞춰서 이제 가져오면 되고요. 타이틀 컨텐츠까지는 됐고요. 그 다음에 set 저희가 이거 주석 풀게요. set 다음에 스타트 데이트죠. 스타트 데이트 이렇게 해서 스타트 데이트에 해당되는 시작 날짜 공지 시작일 이렇게 써서 사용하시고 그다음 스타트 데이트라고 이때는 이제 셀렉트에서 받아온 거 여기 셀렉트에서 받아온 여기 스타트 데이트 요걸로 받아오는 거죠. 받아서 사용을 하십니다. 요거랑 맞춰준다. 그 다음에 이제 엔드 데이트 자 엔드 데이트 그래서 엔드 데이트를 저희가 좀 이렇게 작성을 해서 자, 엔드 데이트 쓰시고 마지막 업데이트 데이트 아래 건 지우겠습니다. 지우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업데이트 데이트를 이제 만들어 준다. 그래서 업데이트 데이트까지 이제 데이터를 받으면 되겠습니다. 받아서 사용을 하시고요. 이때 이거 복사 붙여넣기 하면서 이런 세터 이름이라든지 여기 들어가 있는 이름이 이제 그대로 남아 있으면 안 됩니다. 엉뚱한 데 집어넣어가지고 선생님 데이터가 이상해요. 그러면 이제 이상하면 찾아봐야지. 여기서 찾아봐야 됩니다. 주로 실행은 되는데 데이터 한 개가 문제가 생겼다 이러면 주로 이제 데이터 담을 때 문제가 생긴 거예요. 생겨서 사용되니까 이런 찾아보셔야 합니다. 이렇게 쓰시고 나머지는 동일합니다. 동일하게 사용해서 그 불러오면은 부여를 데이터 것을 부여를 넘겨주시면 되십니다. 서비스에서 얘를 호출해서 연결하는 것까지 DAO 생성하고 호출해서 연결하는 데까지 성공을 진행을 시킬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짜놨고요. 그럼 이제 뷰 서비스로 가야지. 뷰 서비스 어디서 뷰 서비스로 가셔야 돼요? view.jsp에 오셔서 이제 여기에 DB에 해당되는 것을 만들어서 쓰셔야 됩니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럼 이제 뭘 가져오죠? DB에서 뭘 가져와요? DB에서 어떤 데이터를 가져와요? 그래서 DB에서 부여객체를 받아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부여객체 가져오기를 하시면 서비스에 연결하시면 되죠. 그래서 보드가 아니라 노티스 뷰 서비스를 생성을 먼저 하는 거죠. 서비스 이름으로 쓰시면 되고요. 이꼬로 사용하시고 저희가 new 뷰 노티스 뷰 서비스 이렇게 해서 생성자를 이용해서 생성을 합니다. 쓰시면 되겠고요. 이제 그 호출하시면 되겠죠. 호출하시면 뭐가 나온다? 노티스 저희가 노티스 부요 데이터가 나온다. 이렇게 노티스 부요 데이터가 나와서 부요 이꼬로 쓰십니다. 서비스 점 쓰시고요. 서비스 메소드로 하면서 넘버를 집어넣으면 데이터가 나오는 거죠. 데이터가 나와서 가지고 있는다. 이렇게 변수로 사용하던 이런 변수들은요, 꺽쇠 표시, 나중에 표시를 할 때는 꺽쇠 표시 퍼센테이지 이렇게 해서 표시할 수 있는 거죠. 이꼬르, 그 다음에 이제 게터를 여기다 호출해가지고, 게터 호출해서 사용하시는 걸로 이렇게 쓰시면 되시고요. 이렇게. 근데 여러분들이 이거 이제 퍼센테이지 쓰시면 이렇게 이걸 주석으로 달아놔도 이쪽에서 문제가 생기죠. 이렇게 달아놨는 이렇게. 요거 때문에 여기서 끝나야 되는데 여기서 끝나버리니까 주석을 이런 걸 함부로 다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JS 코드나 이런 걸 함부로 달아놨다가는 이제 여기서 주석에서 실행이 돼버려서 끝나버리는 습관이 생기니까. 그래서 주석은 일단은 이제 지웠습니다. 실행하실 때 꺽쇠 표시 퍼센테이지 이꼬로 표시를 하는 거예요. 아시죠? 얘네들은 페이지 오브젝트는 이제 EL 객체를 사용할 수 있어요. 달러 중괄하고 중괄호를 쓸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쓰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고요. 얘네들은 원래는 변수 이름으로 이렇게 자바의 변수 이름으로 써져 있으면 이 변수 이름에 해당되는 것은 그냥 꺽쇠 표시 퍼센테이지 이런 식으로 출력으로 가능하다. 이제 바꿔치기 하시면 되죠. 이제 넘어가 봅니다.
자, 이 부트스트랩 하셔야 되는데 여기 스타일에 해당되는 것은 지금 현재 이제 그 별도로 필요 없으니까 쓰시는데 백그라운드는 필요하네요. 아니 백그라운드 쪽이 또 별로 필요 없으시고 별표 슬래시 그 테이블에 해당되는 CSS는 이제 저희가 부트스트랩 이용할 거라서 지우시면 되고요. 아직 부트스트랩이 적용 안 됐네요. 그럼 이제 라이브러리 사용합니다. 라이브러리 저희가 리스트에는 부트스트랩 적용되어 있으니까 위로 올라가서 여기 있죠. 이게 메타 스크립트 CSS 스크립트 JS 이렇게 해서 CSS JSS 복사하시고요. view.jsp에다가 붙여넣기를 하는 거죠. 붙여넣기를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부트스트랩이 적용될 수 있도록 써주시고요. 되시겠죠? 그리고 이제 메뉴 인크루드는 돼 있어요. 돼 있으시고요. 이제 데이터를 찾는 거예요. 이렇게 데이터 찾아서 여기 넘버는 이렇게 넘버로 썼는데 데이터 부여 객체에 담겨져 있으니까 이거 그냥 넘버로 쓰지 말고 부여.get 넘버 이렇게 해서 불러서 쓰는 걸로 작성을 한다. 자, 이 실질적인 데이터를 이제 쓰는 거죠. 여기다 지우고 td 있는 부분을 지우고 이제 이렇게 또 꺽쇠표시 퍼센테이지 이꼬로 이 자바 변수로 부여라는 변수 안에 들어있는 이제 get 메소드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꺼내와서 여기다 끼워넣기를 하는 거죠. 대신 이제 끼워넣기를 합니다. 끼워넣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시고요. 데이터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가지고 있어서 해야 됐어요. 되시고요. 자, 내용이니까 내용 타이틀 위에 내용이 아니라 두 번째는 제가 제목을 써야 되는데 내용을 그냥 놔뒀네요. 제목이니까 get title 이렇게 쓰는 거죠. get title 꺼내 오시고요. 그다음에 내용이니까 T자 대문자. 내용이니까 컨텐트 get 컨텐트 가져와서 하시면 되고요. 시작일 스타트 데이트 get다 쓰시고 종료일은 get end date 쓰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수정일은 get update date 이렇게 해서 update date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끼워넣기를 한다. 잘 되시겠죠? 이렇게 이제 바꿔치기를 할 수 있도록 코딩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공지사항에서 아무거나 클릭을 하시면 지금 이제 데이터베이스에 가져와야 되는데 지금 먼저 뭔가 문제가 생겼어요. 문제 생긴 이유를 여기가 얘기를 해주는데 이렇게 나오면 먼저 여기 몇 행이 있는지 이거 확인해 보세요. 자바 쪽에 있는 HTML 부분의 행과 지금 JSP 짠 행이랑은 똑같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많은데 여기 19번째 줄 이렇게 쓰는데 노티스 부여에 부여를 넣었는데 이게 지금 오류가 났어요. 무슨 오류인지 잘 모르겠죠? 모르시죠? 그러니까 서버가 돌아가고 있는 이클립스를 여시는 거예요. 여시고요. 이클립스 위에서 좀 이걸 넓게 보세요. 이게 잠깐 간단하게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예요. 여기서 보면 공지 글 보기에서 오류가 났는데 missing expression. 지금 현재 무엇인가 잘못된 표현식이 있다. 이유는 맨 위에서부터 맨 위에 오류난 것부터 찾으셔야 돼요. SQL 신텍스 오류죠. missing expression. 뭔가 문법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위에서부터 쭉 찾으면서 제가 짠 프로그램을 이제 찾는 거예요. 다른 거 말고 지금 보드 노티스 뒤에서 252번째 줄을 클릭하세요. 클릭하시면 실행하다가 오류가 나는데 지금 신텍스 문제라 하니까 여기 위에 있는 SQL의 문제가 생겼다 이런 얘기예요. 생겼는데 코마 2개 찍었네요. 눈에 확 보여가지고 이런 거. 그러니까 SQL을 이렇게 잘 안 보이시면 SQL 여기 찍은 거. 저희가 실행하기 위해서 쌓는 여기 SQL입니다. SQL을 쫙 복사하셔가지고 얘를 SQL 디벨로퍼에 넣고 이게 번호를 직접 입력해서 실행해 보는 거죠. 그래서 전부 다 잘 되는지 안 되는지. 그럼 오류를 더 상세하게 알려줍니다. 저기 세미콜론 콤마를 한 개 더 찍었어요. 여기다가 2개나 찍어서 콤마를. 그래서 이제 넘버 타이틀 컨텐츠 뭐 해가지고 사용했고 그 다음에 카락터에서 스타트 데이트 그 다음에 엔드 데이트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콤마 없고요. 여기는 콤마 한 개만 있어야 되고요. 업데이트 데이트 해서 여기다 알려쓰죠. 그다음 프롬 작성하고 맨 마지막 콤마는 없어야 됩니다. 콤마는 없어야 되고요. 그다음 프롬 노티스 웨어 넘버 이꼬로 물음표. 됐네요. 이제 잘 됐고요. 그 SQL 문제가 생겼다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으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화면상에 보는 거는 위치 때문에 화면에서 보는 거고요. 브라우저 위치 어느 위치에서 오려놨는지 아시겠죠? 실제적으로 500번 오린 경우에는 다 서버 오류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클립스의 콘솔에서 가셔가지고 오류를 찾아보셔야 돼요. 찾아서 얘가 실제적으로 그 뭐 때문에 오류 났지, 그 다음에 어디서 오류 났지 이런 걸 실제로 찾아보셔야 됩니다.
얘는 신텍스 오류고요. 위치잉 익스프레션 표현식에 있어서 문제가 생겼다. 그리고 저희가 실행되고 있는 거 위치 클릭하시고요. 이 신텍스 에러니까 SQL 문제죠. SQL 신텍스 에러 익셉션. SQL에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신텍스니까 문법상 안 맞습니다. 여기가 문법상 안 맞는다는 얘기죠. 안 맞으니까 잘 짜서 해보세요. 이런 얘기입니다. 네. 자, 됐으면 이제 새로 고침 한번 할게요. 새로 고침을 하시면 데이터가 이렇게 보이는 거죠. 데이터 보이는데 요거 이제 테이블로 지정을 안 해서 클래스를 테이블로 지정을 안 해서 이렇게 나오는 거죠. 부두설에 배우신 거 잠깐 해가지고 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